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주 황리단길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 황리단길이라는 명칭이 붙긴 이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경리단길 같은 느낌의 이런 어떤 마케팅 전략을 좀 벤치마킹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우려도 있었고 과연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인가 했는데 지금 보면 아주 곳곳에 매력적인 상점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메인 도로고요. 메인 도로라서 이제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보시면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는 이제 동네도 예전에 어떤 백화점 공간, 여기가 되게 유명한 또 그 서점이고요. 서점, 사진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간, 그러니까 즉 요즘 이제 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간들에서, 즉 동네가 가지는 기능들이 단순하게 예전처럼 상권을 만들어서 공간을 그냥 물건을 파는 공간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존에 이런 물건을 팔던 공간에서 문화 체험,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 경험을 좀 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즉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물건만 파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의 방식은 여기서 물건도 살 수 있대, 문화 소비, 체험적 소비도 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확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체제들도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동네 재생 사업들도, 특히나 상권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보시면 공간도 굉장히 예쁘죠? 보시면 기존에 있던 것들의 공간의 체에서 그리고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지네요. 여러분께 이 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경리단길의 원래 그 표본, 초창기 때 모습을 여기서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보고선 벤치마킹을 해서 동네를 구성했고, 이렇게 상권을 베이스로 해서 기존에는 경주라는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왕릉이라던가 이런 고유한 어떤 문화, 역사 자원을 가진 도시였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둬서 기반으로 한 문화적 소비를 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생김으로써 자연스럽게 기존의 어떤 역사적 문화 콘텐츠만 소비하러 왔다가 이제는 이런 공간 소비와 문화 소비, 상품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들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간도 멋있죠? 좋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보니까 저녁 소비뿐만 아니라 낮 소비, 이렇게 상권도 두 개로 나눠져서 진행이 좀 되는 곳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상업적 공간에서 공공이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해줘야 될 거는, 공공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약간 기능을 담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던가 아니면 화장실 같은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완성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날은 금요일인데요. 보시면 재밌는 역사 이런 것도 되게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시설들이에요. 이런 시설들인데,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상업 공간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주차장과 화장실 같은 공용 시설들은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앵커 공간이 될 수 있는 딱 기점에다가 이걸 딱 만들어줘야지 지금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시설들이 딱 결합이 돼서 동네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원래 그 예전에 재생 사업하면서 원래 그 일반 간판 정비 사업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사업에 사실 외국의 사례들 보면 이런 간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형 도시재생 사업의 약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또 매력적인 요소들. 사람들은 똑같은 것에 그냥 만족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개성을 찾는 시대이고 공간들도 그 공간만의 어떤 특징이나 어떤 개성을 살린 공간들을 찾아가는 지금의 트렌드에서 이렇게 획일화된 공간들을 만들어버리고 간판도 다 똑같은 글씨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선진지를 만드는 것, 선진지를 가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주가 지금 현재처럼 이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지역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어떤 지역의 관광 역사적 배경을 특징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공간들을 매력적인 공간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한옥 공간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한옥을 어떤 개조하게 되거나 제작하게 되면 전주처럼 지원금을 줘서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한옥만 쭉 있는 게 한옥이지만 모던하던데 한옥은 원래 2층으로 짓지 않거든요. 원래 이제 온돌 베이스로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옥의 형태는 원래는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량 한옥의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의 방식과 이런 건축의 현대미를 담아서 공간들 구성해요. 여기도 보면 그냥 일반 한옥인데 다른 한옥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철제 구조물 같은 느낌을 좀 줘서 현대적인 느낌을 좀 많이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한옥마을과는 다르게 현대 방식의 건축이 좀 담겼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재해석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재생사업의 최근에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기능과 아니면 공간적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을 해야지만이 그 공간이 활성화될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오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간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런 공간들도. 보시면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떡볶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적인 어떤 하나의 요소들인데 여기에 보면 인테리어도 약간 어떤 전통 문양이 들어가서 전통적인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현대적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들 만드는 거죠. 전통적이지만 현대적 건축의 미를 좀 담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공간을 구성하는 센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음식들도 보면 한옥이라고 해서 한식만 파는 게 아니라 이 한옥을 베이스로 한 다양한 요리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문화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좀 구성한 것 같아요. 보시면 옆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관광 역사 자원이죠. 역사 관광 자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공간들이 재밌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런 담의 구성부터 뭔가 이태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태원과 뭔가 전주 한옥마을이 섞인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스터도 보면 약간 이런 포스터들은 홍대나 아니면 이태원 같은 느낌을 주는데 또 이런 건축물들은 전주 한옥마을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 한옥도 딱 보시면 이 공간을 돌리면 굉장히 세련된 어떤 카페 같은 모습을 딱 볼 수가 있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이 도시재생 분야는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에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재생의 시도가 있었고 많은 정책적 어떤 이런 교육 과정들을 병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불신들을 계속적으로 이겨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들을 이겨내야지만이 결국에는 여기도 처음 구성되어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냐면 여기는 안 돼. 뭐 예를 들면 되게 조롱도 많이 당했어요. 뭐 격리단길의 짝퉁이라던가 뭐 그런 느낌을 많이 했다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주민 협의체들끼리 극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컨텐츠들이나 공간들을 채울 수 있도록 어떤 받아들임, 기다림이 또 굉장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이런 성공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기존에 이런 믿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단시간 내에 이런 걸 싹 쓸어버리고 성과물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더딤에 사실 가장 기반이 되는 것들은 뭔가 함께 모여서 뭔가 바꿔나간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라던가 주민 조직체 이런 활동들이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정말 태어나서부터 직장 생활하는, 직장을 얻을 때까지도 굉장히 약간 경쟁이잖아요. 개개인의 경쟁을 이렇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누군가 협업을 하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뭔가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되는 모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응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나 동네를,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